여러분은 여의도 국회에 가보셨습니까? 행복과 슬픔이 교차하는 곳이라고나 할까? 사람 산 냄새가 나는 곳이더라고요. 한 해 나라 살림을 평가하는 국감이 시작되면서 국회는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국회. 1년 중 최대 행사라는 국정감사 첫 3일을 기록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는 부지 위에 그 위용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회. 10월 17일 아침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으로 검은 승용차들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거물 정치인들이 속속 모여들고 아마도 1년 중에 국회의원 출석률이 가장 높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와 국회의 1년 농사를 평가한다는 국정감사. 올해는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국감 준비가 제대로 됐을지 우려도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 의원님. 오늘 국감 첫날인데 어떻게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뭐 준비한 대로 해야죠. 오늘 국감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국감 준비는 뭐 수고하세요. 법사위 뭐. 최 의원님 오늘 예. 법사위 예. 국감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무기 같은 거 많이 준비하셨어요? 무기보다도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실 있는 국감이 돼야 되죠. 그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개 위원회에서 36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첫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신경전도 보입니다. 국감 마지막 국감 되면은 대통령 후보 서로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는 게 상례였는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한나라당이 부자니까 이번에 잘 몸을 보이셔가지고 그런 전례가 없도록. 아니, 저희도 뭐 정동영 후보나 윤국표 후보나 이런 분들 공격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방어도 또 해야죠. 올해로 국회의원직 20년이 된 김동룡 의원. 그 횟수만큼 국정감사를 치러왔지만 어느 한 해 수월한 해가 없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게 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 책임 추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뜨겁다고 할까 무거운 분위기는 되겠죠. 국감장 주변에는 점점 긴장이 감돕니다. 어느 의원이 국감 스타로 떠오르고 또 어느 위원회, 어느 부처가 스캔들에 휘말릴 것인가. 국민 앞에 능력과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 국감장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심정이 됩니다. 제7차 통일외교 통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17일 통일부 의제령입니다. 첫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감사. 증인석에는 통일부 장관이 앉았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이 너무 강해요. 제가 보면. 또 30에서 50%의 응답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시 북으로 돌아오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한겨레 신문도 보시고. 한겨레 신문도 물론. 근데 이걸 못 보셨군요. 이게 한 2, 3일 전에 났는데 이런 여론조사 이야기 들으셨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신문도 안 보느냐 이 한마디에 복도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랴부랴 자료를 뽑아서 들여보내지만 때는 늦은 것 같은데요. 준비를 많이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감은 이 통일 분야의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미처 대체하지 못하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죠. 국회의원들의 검증과 신문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실정이 드러나고 비리가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게 국정감사의 묘미죠.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계속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되면 여기 투자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거거든요. 대운하와 연관된 산업 쪽에 있어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감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위원장의 인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 환경 정책을 높게 끌고 나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장이지. 국정감사의 장에서 야당 후보를 회사의 경우에 외부 감사를 나간 정무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로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는데요.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그래도 심각한 공방 없이 예정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지나친 정쟁.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문제를 선포합니다. 여야 간의 갈등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치라는 게 결국 그 조정과 타협입니다. 한쪽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을 수도 없고 논리상으로는 옳지만은 그게 또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가 원래 그랬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국회에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눈에 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산실, 국회의사당을 보러 온 관광객들입니다. 텔레비에 그 많이 나오는 거기네.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곳.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는 289명 국회의원이 국정을 논하는 곳입니다. 그 문이 그만 좀 좁죠.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지. 여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아, 배웠다고 다 좋은 사람은 그럼요. 아이고 많이 배웠다고 좋게만 써먹으면 좋은데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맨날 싸워요? 왜 맨날 싸워요? 텔레비 보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예? 싸운 거 보러 왔다고, 싸운 개미. 국정감사 한다 그래서 싸운 개미 그거 보러 왔다고. 구경하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요 사진기로 그냥 던져보려고 왔는데 안 싸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기 끝에 계시면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하나. 어르신들의 따끔한 충고 한마디가 가슴에 남습니다.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끝으로 첫째 날의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바늘방석에서 노연한 통일부 관계자들에게는 안도의 빛이 역력하죠. 장장 6시간 반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쏟아지는 질의를 받아낸 이재정 장관. 고생했어요. 국정감사 내가 처음 해봤거든요.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국정감사를 이렇게 감사를 했지만 피감자로서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해보긴 처음인데 역시 입장을 바꿔놓고 해보니까 어렵네요. 정치권에 따라서 그 이해의 격차가 대단히 크구나 하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그것이 역시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열립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그 전초전이 될 수밖에요. 지난 5년 노무현 정권 지난 5년에 대한 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감이 돼야 된다. 잠시만요. 또 노무현 정부의 그 실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주죠. 그냥 뭐 글씨 나오지 않게 이렇게 일하시나요? 잔뜩 예민해진 정치 상황에서 내실 있는 국감을 바라는 건 무리일까요? 상황이 어떠냐고요? 상황이 뭐 지금 뭐 일부 벌은 저 정무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있고. 저 국감 상황회의 안 들어오세요? 여당의 국감 상황실. 상황실에서는 마침 국감 점검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오늘 벌어진 각 상임위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점검해서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지 우리가 이제 이명박 후보 정책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겠다 했는데 내일은 어느 상임위에 어떻게 초점을 잡아나갈지 뭐 이런 얘기죠. 아침에 회의가 길어지려는지 의원들은 분식으로 간단히 저녁을 때웁니다. 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면요 집에 간 지 하루 오래돼갖고 집을 못 찾아가. 지금 집에 가요. 그러니까 며칠 적응하고. 이럴 때는 피곤한 상태로 그냥 눕잖아. 밤 10시가 넘은 시각, 어둠과 정막 속에 가라앉은 국회의사당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환하게 불 밝힌 한 사무실. 누가 불을 켜놓고 나갔나 했더니 안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근 안 하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비서실이더라고요. 예. 비서실은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시는 건지? 그 의원님의 국정감사 업무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을 합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사무실에는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옷들. 상임위 위원장의 보좌관이라는 이 사람. 아무래도 집에 들어간 지 며칠 된 것 같은데요. 저... 한 5일 넘은 것 같은데요. 집에서 걱정 안 하세요? 아직 총각이어서요. 뭐 이렇게 들어오라는 마누라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지 올해로 3년째. 모아서 일찌감치 정치의 뜻을 두고 대학 때부터 인턴으로 시작했다는군요. 침대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다가 저도 사람인데 밤에 졸리잖아요. 그러면 잠깐 눈 붙일 때 이렇게 목베개입니다. 이거 지하철에서 1,000원 주고 산 건데요. 이거 의원님 건데. 의원님 대접이요? 예, 의원님 건데요. 제가 가끔 배고프면 하나씩 몰래 훔쳐 먹습니다. 철야 근무가 한 달째라면서도 그는 생기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것일까요? 같은 시각 국회의사당 맞은편의 의원회관에는 거의 모든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한 의원실에서는 산더미 같은 자료들 속에서 일하는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바로 다음 주가 출산 예정일이라는데요. 정치보다는 정책의 중심을 두고 일한다는 유경선 보좌관.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오기 전에는 여기서 뭐 하는 줄도 몰랐죠. 뭐 관심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밖에서 보면 여기는 정치가 되게 진흙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보좌진 중에도 정치를 하거나 정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좌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뭐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보좌진도 있고 좀 그런 스펙트럼이 좀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의원실에는 꽤 많은 보좌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한 거죠. 초선 의원을 도와서 그 어느 의원실보다 열심히 준비했다는 이들은 정무위원회 소속인데요. 하지만 국감 첫날 이들이 준비한 질의 자료는 하나도 쓰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 당일날 이렇게 몸싸움으로 인해가지고 하루 종일 국감이 안 열리는 것은 아마 헌정사상 처음일 거예요. 아마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라 그러는데 첫 뉴스로 이제 정무위의 그 국감 파행, 그 몸싸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송 3사가 다 아주 격렬한 아주 치열하게 몸싸움하는 그 장면만 나오면서 결국 국회가 파행이 됐다. 첫날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실무진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좀 씁쓸하고 또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의 또 숙명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국회.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누구나 국회에 들어가려면 꼭 만나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입자들을 검문 검색하는 국회 경비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떤 거 하신 거예요? 국회 내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 상황에 관련해서 비슷한 차량의 사람들이나 그런 시용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국정감사 기간이라 검문 검색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출입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아침 7시를 조금 넘은 시각. 국회의사당 출입증을 교부받는 면회실 입구. 이게 다 뭐예요? 감사 자료입니다. 국정감사까지는 2시간이 넘게 남았지만 1층 실내는 벌써 문전성시입니다. 손에 손마다 들려있는 자료들은 국감 자료들일 텐데요. 저 과일 박스들은 뭘까요? 간식거리입니다. 지금 간식거리. 간식이에요? 네. 오전 8시 국감장으로 가는 출입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순식간에 좁은 입구로 달려드는 사람들. 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저쪽이야, 저쪽에. 기다려봐. 내가 저쪽에 잡아. 저쪽이야, 저쪽. 국감장 앞 복도에서는 자리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떻게요? 반대편으로 가야죠. 다른 직원한테 먼저 와서 자리를 맡으라고 했는데요. 반대편으로 가면 늦은 것 같아요. 국감에서는 예상치 못한 질의에 관계 증인의 답변이 막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답변 자료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회의장 가까운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불과 1, 2분 사이에 명당 자리는 물론 대기실 바깥까지 꽉 찼습니다. 국정감사 30분 전 의원회관의 상황은 어떨까요? 의원실마다 보좌관들이 막바지 준비에 바쁜데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만 하겠네요. 이거는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NGO 모니터단이랑요. 그 회의장 앞에 기자분들 보실 프레스룸에다가. 뭐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선이한테 시켜. 국정감사 하는데 왜 이렇게 챙길 물건들이 많은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증거 자료로 보여드릴 거. 일단 다들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요? 네. 국감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하는데요. 단 몇 초 몇 분이 아쉬운 시간, 보좌관들은 지름길인 지하 통로를 택합니다. 한편 피감 기관에게는 막판까지 추가 질의가 쏟아지고
설상가상 질의 순서가 계속 뒤바뀝니다. 잠깐만요. 그 질의 순서는 안 나왔는데 첫 번째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우원식 의원님이 99%입니다. 그 다음이 베일터, 그 다음에 신기남 의원이니까 우원식 의원 질의 관련되신 분들은 최대한 좀 빨리 이렇게 완성을 하세요. 한바탕 전투라도 벌어질 것 같은 국감장. 그 위층에는 국감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정기록사무관, 예전에는 속기사라고 불렸던 현장 기록관들입니다. 의정기록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들을 빨리 주워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한 기록이 생명인데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해서 선배님을 드리면요, 선배님이 다시 녹음을 들으세요. 그럼 제가 이만큼을 틀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봐주시는. 김나영 씨는 의정기록과를 통틀어서 막내인데요. 20년 차 선배와 짝을 이뤄서 철저하게 도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규칙이라고 말씀하신 걸 저는 대책이라고 써놓다던가 이런 사소한 것도 있고 아예 단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아요. 의정기록관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말은 천금의 무게를 지녀야 할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10분 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첫날 국감에 대한 얘기를 화제로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무위 국감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그 막말에 가까운 욕을 하더라고요. 정무위원회 사건으로 국감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으니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들어갑시다. 이제 막 드시려고 그러는데 또 가자고 그러네. 종일 수고하십시오. 국정감사 이틀째. 의원들이 자리에 앉고 책상 위에는 피감기관에 요청한 자료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한 감사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헌법 제61조 노동부에 대한 2007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초가 2년 넘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새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 이날도 총 14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는 거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지적하고 정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필요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국정감사. 그러면 이 고용의제를 적용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604호실 정무위원회 국감장. 첫날 국무총리실에 현장 감사를 나갔다가 국감 파행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바로 그 위원회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처음에 2조 850억에 달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저 이거를 한나라당 입장이 대선을 앞둔 입장이 그러하니 그냥 봐주는 의자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그 고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더 밝혀야 될 게 있다면서 김경주의를 불러내가지고 물어보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을 이 국회에 불러내가지고 제2의 김대엽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한번 이명박 후보를 갖다가 흠집내게 왜들 그러십니까? 왜들. 그 황영기 그때 정무위원회는 오늘도 감사보다는 정치 공방이 우선인 모양입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만 괴롭게 됐습니다. 이명박 후보 관련 증거 자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정은 의원님. 거짓말로 자꾸 뭐가 거짓말이에요? 김정은 의원님 발언권 어디가세요? 봅시다. 가져와서 속기록 봐요. 국회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곳인가요? 의원들이 점점 언성을 높입니다. 잠깐요. 저기
이날 정무위원회의 감사를 받기로 한 청소년위원회. 위원회 역시 몇 달 전부터 국감에 대비해 왔는데요. 지금 뭐 계속되니까 저희들 준비는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째 기다리신 겁니까? 지금 아침에 저희들이 9시에 왔으니까요. 한 3시간 되겠네요. 네, 3시간. 어떻게 오늘 안에 실수 있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지금 뭐 여야 간의 이 논쟁만 격화되고 전혀 이 국감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요. 국민은 이기는 싸움보다 아름다운 타협을 기다립니다. 오후 2시경 국회 앞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전경들이 소집되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전경들이 도착한 곳은 야당 당사 앞. 사전 신고되지 않은 기습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위자들은 노점상에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단속에 항의하는 젊은 노점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있었다죠.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없는 사람 서민들, 니아카들, 마차들 뭐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경찰이나 국회에서나 높으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답게 국회 앞에서는 늘 집회 시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주장합시다. 이 장소를 꼭 선택하신 이유 있으세요? 안 들려도 국회 앞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회를 향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설사 국회의원들이 이 앞을 지나간 사람이라도 있다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섭시 그리고 법률 개정이니까 국회에서 앞에서 해야죠. 개보다 못한 놈들! 다른 곳에서 할 곳이 아니죠. 시위자들 중에는 아예 장기 농성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40일째 돼갑니다. 42일째.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를 지척에 두고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국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도통 알 수 없는 곳이죠. 법률보다는 입법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 정도로 할까요?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정무위원회를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오전의 예상과는 달리 국정감사는 진행이 됐는데요. 문제는 야당 쪽 의원석이 텅 빈 반쪽 감사라는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해버린 거죠. 이틀째 파행으로 치달은 정무위원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장 지금 보면은 좀 한쪽 빈 거 보면 좀 실망 좀 할 텐데. 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1년간의 사실상 국회의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 상대적으로 별 탈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그곳에서 곽용 보좌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르게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보고용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네요. 지금 거의 국감 또 막빠지고 다들 좀 지치시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사진 찍기가 좀 그러네요. 위원장님 좀 피곤해. 예. 주로 이제 위원장님 찍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몰래 찍어야 돼요. 몰래. 다른 기자들이 아침에 많이 있을 때 같이 이제 그 사이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티 안 나게 찍어야지. 지금은 제가 딱 찍으려고 하니까 저를 보시더라고요. 네. 참 다사다난한 국정감사. 그 이틀째 날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지난밤에 만났던 정무위원회 소속의 보좌관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잘 되셨어요? 왜 기사를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역시 어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국정감사를 준비를 어제 밤 새워가지고 했는데 오늘 기사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국정감사를 못했습니다. 발표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한나라당 의원님들 안 났다라는 그 집단 대장하에서 대통합신당만 그 국정감사를 하고 한나라당은 못했죠. 언론에서는 정무위원회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주장이 논리적으로 옳아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치우친 선택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사장 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사장 될 확률이 90%. 그다음에 다시 다시 이제 그걸 이제 정책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0%. 네, 황 과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의 노력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정치.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얘기는 했거든요. 그 인터넷 시장에서 짝퉁 산패. 국정감사 셋째 날 아침, 새벽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심상치 않더니 차가운 가을비가 여의도를 적십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국정감사. 언론은 주저없이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이 버스 타고 올라가서 한 30분, 40분 올라가면 천지가 나오고 끝이거든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차분하게 정책만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적 고민을 나누는 그런 국감의 성격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 보더라도 이런 제도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데 모든 것은 이 협상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국감 상황을 알게 되지만 사실 현장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제3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시민이 참여하는 국감 모니터단. 요거는 질문 요지를 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모니터한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국정이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뉴스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법안들, 그러니까 정책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되고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좀 기쁩니다. 전체위원회 모든 회의를 분석해서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모니터단은 언론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다 파행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 되는데 물론 대선 공약이랑 관련된 내용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파행된 데 전무위밖에 없는데 다 파행된 것처럼 하면은 국민들 봤을 때 쟤네 맨날 싸우는구나. 그래서 관심을 안 갖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죠. 안 나온 놈들 1차로 안 나온 놈들 3명이야. 다시 5, 4, 3, 2. 언제 비가 왔나 싶게 하늘이 개인 오후. 마지막. 가을 소풍 삼아서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 중이라는 초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국회의사 가운데로 쫙 열리면서 태권브이 나와요. 왜? 거기 안에 살고 있어요, 태권브이가. 근데 국회가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알아? 네. 와. 일단 백성들이요, 시민들이요, 뭐지 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면요, 국회의원들끼리 이걸 법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회의를 한 다음에요, 회의가 맞으면은 그게 법으로 되고요, 되지 않는다면은요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철부지 아이들이지만 말은 제법이네요. 낯선 곳인데도 전혀 주눅 드는 법 없이 즉석에서 모의 국회까지 열어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먼저 이 초코하임이 맛있다 아니면 화이트 하임이 맛있다에 대하여 기자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이 의원 말해주십시오. 화이트 하임이요? 이유를 말해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뭐 본 모습을 따라한 거예요 지금? 예.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책에서도 봤고 텔레비전에서도 봤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근데 의원님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세상의 거울, 어른의 거울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새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장관을 여기 오면 혼나는 자리에 보면 거기 앉혀놓고 전부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국회 관람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이들은 벌써 이곳 국회를 새로운 꿈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친구 혹시 있냐? 사람 들어봐라. 저요. 한대요. 저 대통령 돼서 돈 많이 벌 거예요. 기현정이. 저요? 저는요 왜 되고 싶냐면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한번 맡아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왜? 저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법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좀 만든다면 어떤 법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폭력을 안 쓰는. 폭력을 안 쓰는 그런 법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자 오늘 국회의원 이렇게 만나니까 좀 어땠어요? 국회의원이요? 안 반가웠다. 국회 쪽으로도 꿈을 좀 가질까 생각했어요. 왜? 좀 멋있는 직업 같기도 했어요. 어떤 게 멋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 국회 앞에서는 규모가 꽤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까지 그렇게 크고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제일 평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말이면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공원도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냥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돈 걱정 없고 그런 거 이렇게 좀 사는 거. 의식주 걱정 없이 살기, 행복하게 살기. 사람들은 국회가 이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다 바뀌는 건 없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뀐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는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보다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향한 외침도 잦아든 시각.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국회 경비대원이 국회와 그 바깥 세계의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하고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데 저도 제대하고 이제 꿈도 있고 많이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저희 하고 싶은 거 많이 잘 되게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헤어진 제 여자친구나 뭐 평소에 저 괴롭히던 사람들이나 그런 미운 사람들도 다 잘 되게 취업 좀 잘 되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한테 부탁해요? 저기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때 국회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희망 그 자체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냥 단지 그냥 국회 생활 3년째를 맡는 곽용 보좌관. 가끔은 자신이 꿈꾸던 이상과 현실의 정치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정치의 때를 많이 묻혔어요? 묻었죠. 안 묻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많이 묻었죠. 아무래도 국회라는 곳이 권력기관이고 뭐 힘이 과거처럼 그렇게 뭐 그런 뭐 권위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권력이 있는 기관이니까요. 처음 제가 25살 때 처음 국회 첫 출근하던 그날 그 아침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요. 찬찬히 앉아가지고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지. 그런 마음 잊지 말자. 임수정 보좌관 역시 국회 생활 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아니요, 저 첫 주만 끝난 거예요. 첫 주. 내일부터 하시죠. 잘못된 걸 지적을 했으니까 바뀌겠죠. 국감에서 꼭 제기하면 문제를 바꿔야 되니까. 잘못된 거는. 바뀔까요? 바뀌겠죠. 늦어도. 속도는 느려도 바뀔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 제기를 계속 여러 분이 하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곳 국회. 세상 어디에도 그 하나만 존재하는 곳은 없는 법입니다. 국정감사를 쉬는 토요일 아침. 부지런한 의원실들을 빼고는 모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인데요. 국회 안의 축구장에서는 또 하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경기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중앙부처연합회 그 축구대회가 있는데요. 그 예선전으로 합니다. 해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하는 정기 축구대회.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고 뭐 아니하게 뭐 이렇게 봐줄 필요 없어.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그냥 얼른치. 이 조그만 걸 봐주다 보면 큰 거를 불질 못해. 왜냐 소급 조정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다 풀어서 원리원칙대로 해라. 대기정이. 규칙을 따르는 경기장처럼 우리의 국회도 지킬 것을 지키며 좀 더 정정당당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회가 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꿈과 희망을 투자했기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